한 주 동안 즐거운 독서 생활 하셨나요? 지난 일부 영상 보시고 나서 나도 꼭 읽고 싶어라고 생각하시고 책을 준비해서 읽으신 분 많으실 텐데요. 역시 호호 책방 픽은 틀리지 않았어 라는 이 신뢰를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소설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재난 상황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 소설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런 식의 거대한 재난 상황은 학교 폭파 이 정도는 잘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폭발물 설정은 영화에서는 되게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다른 매체들과 비교했을 때 혹은 다른 장르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재난 설정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영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한 거는 보통 학교가 되게 저희한테 그냥 좋은 곳, 있어야 하는 곳 이런 식으로 윤리적인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뭐 사실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폭발됐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저희가 입 밖으로 잘 내뱉지 못하는데 이 폭발물이 있다라는 이 설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통쾌한 기분을 줄 수 있는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설의 주요 테마가 재난인데 저희가 사실 이제 이건 국가적인 재난이다 이런 말을 뉴스에서 너무 많이 들으니까 사실은 재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감각이 되게 무뎌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재난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졌는데 폭발물이 설치되지만 실제로 폭발물이 터지진 않고 또 단지 그냥 학교 문이 닫힌 것 자체가 그냥 그것 자체를 재난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진짜 재난은 무엇인가 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저희 각자가 대답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내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보통 우리 영화에서 재난하면은 다른 사람들 막 으악 소리 지르면서 그 재난하면 으악부터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봤을 때는 이 폭탄 테러 협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스펙터클함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게 소설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개인들의 이야기에 집중이 되면서 이 상황 자체가 살짝 잊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재난이 이 수업하는 기능으로서의 학교를 좀 멈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수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학교를 놓고 봤을 때 학교는 그럼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또 이 사실 멈춰있는 이 기간 동안에 아이들과 선생님이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재난이 하고 있는 역할은 그런 성장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재난의 의미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왔었어요. 원래 재난이라고 하면 으악 조금 더 실감나게 해주시죠. 소리치는 그런 걸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내님 말씀 듣고 나니까 성장을 가지고 오고 오히려 학교가 닫혔다는 재난 때문에 개개인의 면면을 들여다보게 했다는 예를 들어 저희 진성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교에 있으면 이 친구한테 무서워서 말 못 붙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면 건들지 마. 약간. 저는 그냥 지나가죠. 마치 내가 눈이 없는 사람인 거죠. 못 봤음. 그런데 항상 쟤는 참 불편한 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서 개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난이 인간을 다시 그 내면을 바라보게 한다는 점 그리고 성장을 거두게 한다는 점이라는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재호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그 학교 폭발이라는 거대한 그 재난 밑에 깔려 있어서 그렇지 개개인들이 모두 재난을 겪거든요.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 그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바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의 일상 속에 들어있는 각자의 재난. 그런 점에서 이내님은 이 책에서 어떤 재난을 발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 진성이, 재준이, 진주 같은 아이들은 학교 폭력을 경험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폭력의 양상이 다 다르거든요. 따돌림, 신체적 폭력, 그리고 성폭력 이런 폭력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 폭력 자체도 개인에게 사실 엄청난 재난 같은 일이죠.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학교의 대응이나 아니면은 다른 타인의 대응들이 이 아이들이 더 회복하기 어렵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학교의 대응이나 타인의 반응이 자신과 이 타인들 세계를 혐오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일 이전에 누렸던 어떤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재난과 같지만 더불어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느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대응들이 더 큰 재난처럼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한 개인에게 재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도입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경고가 시작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처음에 설치했어라는 그 메시지를 받은 통로는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의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근데 하필 그 채널에서 그 사람이 했던 대사가 이거였어요. 학교에 가기 두렵나요? 학교 생활이 걱정되나요? 이제 근심 걱정을 끝. 바로 우리가 학교를 지킵니다. 언제든지 학교 지킴이를 불러주세요. 이 대사를 하는 영상 밑에 테러범이 답글을 붙입니다. 분명 미리 경고했다. 이번엔 제대로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번엔 제대로인 것 같아요. 되게 자신 있게 우리가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호언하는 영상 밑에 이번엔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의미심장한 말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계속 실패해온 거죠.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게 더 바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상의 재난,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상처와 피해와 등등의 상황에 대해서 어른들이 제대로 대응을 해주지 못하면서 아이들은 일상의 재난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그 한심함이 드러나는 장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재호님께서 재난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저희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금 짧은 대화이긴 했지만 저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또 본인이 빛나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재호님 나름대로 재난에 대해 정리가 끝나셨다고요? 몹시 당황했는데 왜냐하면 본인의 명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희생을 내 발판 삼아서 재난은 지금 저는 아까 제가 재난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답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무래도 세월호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월호라는 단어를 사실 아직 얘기하기에도 좀 아직도 마음이 좀 아픈데 근데 세월호 자체도 재난이었지만 진짜 재난은 세월호 이후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파하는 가족들에게 아파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진짜 재난 아닌가. 그러니까 아파할 시간을 주지 않고 뒤돌아보지 마. 그냥 언제까지 그렇게 상처에 주저앉아 있을 거야. 앞으로 나가야지라고 하는 그 무관심함이 진짜 재난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세월호 사건을 개인의 인생으로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부분이 이 소설에도 있습니다. 제가 관련 대목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 진주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진주는 학교에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데 그 연애했을 때 이제 실제로 자신은 아니지만 자신으로 오해가 되는 야한 동영상이 학교에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그 오해로 인해서 이제 자살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의미심장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학교에서 이런 성적인 문제가 되게 금기시 되는 부분인데 이 소설에서 뭔가 적나라하게 표현되었다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었고요. 그 부분에서 진주가 자살하고 난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서진주를 잊었다. 정말로 시간이 지나니 다 잊혀졌다. 다만 서진주만 세상에 없을 뿐이다. 라는 대목에서 정말 사라진 건 그 세월호 그 아이들 뿐이고 이 세상은 너무 달라진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대목이고 또 이 뒤에는 학교는 언니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학교가 언니를 죽였다고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국가의 역할, 어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근데 아까 영희님이 그 읽어주셨던 대목에서 이번에는 지킬 것인가요? 라는 그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는데 이미 세월호 사건을 저희가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번엔 앞으로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진지하게 묻는 물음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또 재호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진주의 가족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그 상처를 가족 개인이 극복도 아니죠. 그냥 안고 가는 그 무책임한 그 학교와 사회의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으로 출발했지만 각각의 이야기, 각각 인물들이 갖고 있는 사연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1번 영상에서는 각자 학창시절 때는 어떤 학생이었나요?를 이야기해 보았는데 소설 특성에 맞춰 2부에서도 인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장 마음에 남는 인물이 누구였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재호님은 어떤 인물이셨어요? 저는 주리가 가장 마음에 남았는데 사실은 주리의 행동이 진짜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왜냐면 주리는 그 아인이라는 친구가 좋아서 계속 찾아다니는데 아인은 주리를 피해요. 근데 주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냐면 학교에 갇혀 나가지 못하는 것보다 아인과 어긋나는 것이 더 무섭다.
그러니까 주리한테는 단지 학교 문이 닫힌 것보다 친구 관계가 틀어지는 게 주리한테는 진짜 재난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학교에 있어 보면 알지만, 그리고 저희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느낄 수 있지만, 그 학생들에게 친구 관계가 틀어진다는 건 정말 재난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너무나 큰 생존 문제고, 친한 친구들이 없으면 밥을 먹으러 가야지 않기도 하고, 또 반편성 자체가 되게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저는 학교에서 이 서로 외롭게 지내는 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 짚어낸 인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리의 외로움이 아주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주리를 가장 인상 깊은 인물로 골랐습니다. 이누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 영희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진성이가 되게 마음에 남았는데 진성이 부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얘가 이 찌질이보다 또라이가 낫구나라고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또라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계기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불신하는 존재가 부모님이라는 것도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사실 학교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쟤는 건드리지 마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진성이 얘기 나올 때마다 되게 거슬리고 화가 났거든요. 심지어 그 이 부분 있다가 그 교장실에서 유튜브 라이브 중계하는 부분 볼 때 진짜 뭐라고?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막 생각하면서 되게 진짜 육성으로 허를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 읽다가. 그런데 175쪽에 그 부분이 있었어요. 이 여러분들이 책을 사셨다고 가정하고 17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아까 재준이 진성에 대해 말했다. 형, 진성이 형 정상 같기도 해요. 욕만 좀 덜하면 나을 텐데. 근데 그 말이 제 발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 형이 욕하는 걸 제 발로 바꿔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라는 그 부분이, 이 부분 정말 한참을 쳐다봤거든요. 학교에서 물론 욕하는 아이들 되게 많이 있죠. 근데 그 욕하는 아이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분노 감정이나 화나는 감정만 생각했지, 이 말 뒤에 있었던 말이 사실은 제 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못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보고 약간 울컥한 마음이 들면서 이 문장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앞으로 이런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온몸으로 제 발을 외치고 있는 것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에 진성이가 되게 남았어요. 저는 여기서 유일한 교사였죠. 한영주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한영주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유일한 성인이죠. 여기 있는 성인인데 저는 작가님 설정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한영주도 어른인데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기를 통과해서 어른이 돼도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큰 뭐랄까요, 인간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달까요. 한영주는 그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연인과 헤어진 이유도 그런 본인의 경제적 불안정함이었고, 그리고 사립학교에 근무를 하는 기간제 교사인데 조금 더 하면 정교사를 시켜줄게 라는 관리자의 말에 속죠. 그래서 막 몸을 바쳐 일을 했는데 채용 비리 때문에 또 탈락을 해요. 그런 좌절을 자꾸 겪는 인물인데 그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모든 인간은 다 좀 약한 부분, 잘 안 풀리는 부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청소년 기에도 왜 나는 이렇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커도 똑같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커도 누추하거든요. 저도 되게 누추하단 말이에요. 저도 혼자 자기 전에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만 이런가 라는 생각을 그냥 전 세계를 거쳐서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매일 하는데 다른 사람도 다 이렇구나라는 깨달음을 얻는 게 되게 큰 위안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청소년, 성인 통틀어서, 그 여기 이미림이라는 되게 얄미운 동료 교사가 나와요. 되게 한영주는 항상 돈 걱정을 하는데 자기 뭐 샀다고 자랑하고, 부모님이 차 사줬는데 뭐 고를까 막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림도 열어보면 분명히 나는 왜 이러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는 구석이 있을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점에서 모두의 약한 점을 보여주는 것이 설정이 너무 멋졌다. 그리고 그거 보고 저 사실 조금 다 그렇구나라고 약간 치유되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영주를 인상 깊게 생각했고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김영희도 항상 저런 생각을 한다고라는 생각에 위안을 받으셨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하찮은 인간이랍니다. 학교 안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무리예요. 한 단어로 이 책을 정리해 본다면, 이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일 간단할 수도 있는데 학교란? 이라는 단어로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되지? 지금 학교는 어떤 곳이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란이라는 질문 자체를 던져주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사람마다 모두 답은 다를 수 있을 테니까요.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읽어봐도 되게 좋은 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훈님은요? 저는 한 단어가 아니라 한 문장으로 역시 정리하도록 멋있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주인공이다라는 문장으로 하고 싶은데 사실 이 소설은 딱히 주인공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 8명이 동시에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처음에는 이 구성이 조금 산만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진행되려 하다 보면 어떤 인물 사연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계속 인물들의 사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산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작품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한두 명의 뭔가 이제 잘 나가는 학생들에 의해서 이 학교가 꾸려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아이들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공간이 학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모두가 주인공이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고 싶고요. 그 제가 사계절에서 나온 책 중에 그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 되게 좋아하는데 그 김초엽 작가랑 김원영 작가가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장애를 다룬 책이긴 한데 그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고유성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각각의 압도적인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한마디를 들으시면 다 놀라실걸요? 무릎을 치실 거예요. 제가 정리한 한 단어는 피카츄입니다. 저 되게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 테러범이 그 아이디가 피카츄 영타거든요. 왜 피카츄일까 생각해봤어요. 작가님은 제 얘기 듣고 어이없어 하실 수도 있지만 저 혼자 생각을 심화시켜보자면 여러분. 피카츄가 그 포켓몬에 나오는데 말입니다. 피카츄가 진화를 하지 않아요. 포켓몬은 다 진화하거든요. 그래요? 죄송해요. 피카츄는 항상 애기애기하고 쪼매놨고 이런 상태로 진화를 하지 않는데 스토리상 피카츄가 진화를 거부한대요. 진화를 하려면 무슨 돌 옆에 가야 되는데 옆에 가는 걸 거부하고 진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범인이 미성년이에요, 미성년. 그래서 그 피카츄와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그 청소년 문학에 대해서 다루면서 청소년 문학에서 그려지는 인물들, 그러니까 청소년 고유의 힘, 내면의 힘, 오히려 그 불의 앞에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그 거침없음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어른들보다 훨씬 정의롭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매회 하고 있는데 진화를 거부하는 피카츄에게서 그런 청소년을 읽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질문도 본인이 피카츄 얘기하고 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해보라고. 제가 돋보이려고 만든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돋보이면서 마무리를 짓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희가 3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다룰까를 이야기해보다가 소설을 읽었는데 같이 엮어 읽으면 좋은 작품은 무엇일까를 소개해드리면 또 이게 방송되는 시기가 여름방학일 텐데 좀 독자님들이 시간이 좀 여유 있을 때 엮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3부에서는 저희가 학교 안에서와 엮어 읽을 수 있는 더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